김형동이 결단하라. 누군지 잘 모르셨을 텐데요. 경상북도 안동의 그 초선 의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보다 2살 젊은 이 김형동 초선 의원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발탁하는 바람에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댓글창에도 김형동 비서실장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들이 올라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도 제가 스스로 사실 확인을 하기 전이라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제가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어제 아침 방송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기한 댓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팩트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김형동에게 자진 사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런 좀 걱정이 있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첫 번째 인사를 한 것인데 이게 하루 만에 잘못됐다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경질을 요구하는 게 이게 참 정치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확실한데 이걸 그냥 덮고 그냥 간다는 것도 이건 이 영라이트 문화에 맞지 않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맞지 않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김형동 의원 스스로 자진 사퇴할 것을 제가 촉구하는 것이고요. 이 촉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김형동 비서실장의 경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김형동 비서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대체로 팩트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 처분 받은 것도 팩트인 것 같고, 또 그 부인이 조선족 중국인인 것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국적이 중국으로 돼 있는 것도 팩트인 것 같고요. 지금은 뭐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 김형동 비서실장이 간첩 사건 연루자와 형동생 사이로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냈던 것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한노총에서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노동운동가들과 뭐 네트워크가 많았겠죠. 그중에 간첩 혐의자와 형동생 하는 사이로 가까웠다는 것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팩트는 뭐 풍문으로 확인한 게 아닙니다. 김형동 비서실장이 직접 정치하기 전에 쓴 칼럼 같은 데서 확인이 됩니다. 이를테면 이 칼럼은 2010년 10월에 기고한 칼럼인데, 이 칼럼은 지난달 만났던 석권호 동지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형님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칼럼에다 이렇게 썼어요. 칼럼에 이렇게 개인적인 인사까지 전하는 칼럼은 저도 처음 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 석권호라는 자가 지난 1월에 민노총 간접단 사건의 연루자입니다. 그러면 뭐 김형동 의원이 칼럼을 썼을 때는 간첩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간첩 사건 연루자인 것은 팩트죠. 또 이 석권호의 그 부친 아버지가 1980년에 진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것도 팩트입니다. 뭐 이게 부자 간첩인가? 그런가 하면 2017년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권력을 탈취했잖아요. 그때 이 김형동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칼럼을 또 썼어요. 칼럼을 썼어요. 그냥 뭐 이 SNS에 짧게 글 올린 게 아니에요. 이 칼럼에서 김영동 비서실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본인이 쓴 칼럼이니까. 뭐라고 썼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그 안중에 노동자가 없었다. 노동자들은 너나 없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노동자와 시민의 기대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을 극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3년 후에 이 미래통합당 경북 안동 지역 후보자로 출마를 하게 되자 2020년 총선 한 달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 또 이렇게 또 주장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팩트입니다. 이 언론이 이런 상황과 관련된 해명을 듣기 위해서 김영동 의원실에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김영동 의원 휴대전화는 오전 중에는 신호가 갔는데 안 받았고 오후에는 아예 전원이 꺼진 상태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보도 기사를 쭉 보면서 2009년 음주, 젊을 때 술 한잔 실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관련해서 해명하는 것을 보고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뭐라고 그랬냐? 출마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진 건 2020년입니다. 출마를 준비하면서 이력을 확인하던 중에 음주운전을 알게 됐다. 마치 완전히 강 건너 남 얘기하듯이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까마득한 기억 속에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였는데 죄송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안동 MBC 방송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까마득한 기억이 언제냐? 그거 10년 전이에요. 2009년. 그리고 이 주장은 2020년. 딱 11년 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까마득한 기억에서 기억도 안 나고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출마 준비하면서 이력을 확인하던 중에 알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김영동 실장의 부인의 국적과 관련해서, 그냥 이건 팩트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방송 토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제 배우자는 조선족 동포다. 중국 연변 용종에서 태어나 컸고 아직 국적 중국으로 돼 있다. 지금은 국적을 한국 취득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2020년 방송 토론회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제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느꼈어요. 뭐냐? 마지막 한마디. 후보자와 배우자의 국적이 중요한 건지 모르겠다 이랬어요. 자, 김영동 비서실장. 후보자의 국적은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출마를 못 하거든. 국회의원 자격, 출마 자격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25세 이상이면서 지금은 18세로 내려놨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후보자의 국적이 중요한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회 출마하는 사람이? 확인해 보세요. 국회의원 출마자 중에 외국 국적도 출마 가능한지,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도 심각하지만 이런 팩트에 대한 김형동 의원
설명은 더욱이나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전화기가 꺼져 있다 그러는데 지금 모든 언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기 위해서 정말 뭐든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직접 취재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이제. 그러면 가장 먼저 그 다음으로 전화할 사람이 누굽니까? 비서실장 아닙니까? 근데 이 비서실장이 자기 문제 때문에 전화기를 꺼놓고 있다니 이런 상태로 어떻게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진작에 전화기를 꺼놓아야 될 정도 상황이라고 본인이 생각했으면 바로 그 시점에 이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일을 내가 할 수 없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구나. 어제 오후에라도 자진 사퇴를 했어야죠. 저는 어제 오후나 오늘 아침 자진 사퇴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사실은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제 예측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형동 의원, 김형동 비서실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질하기 전에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데 대한 최소한의 고마움이 있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비서실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업무를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비서실장 자진 사퇴를 결단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했습니까? 네.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이 사람이 하도 천연스럽게 국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선거법이 고쳐졌나 싶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론일침이었습니다.